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5일 새벽입니다. 추석을 지나면서 국민들의 정치 여론이 한 방향으로 좀 쏠리는 느낌을 줍니다. 그 방향은 어떤 쪽이냐. 문재인 지지율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고, 반사적으로 윤석열 지지율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 오르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뉴데일리 의뢰에 의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이 양자 대결에서 다 이재명, 이낙연에게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특히 윤석열은 이재명과 이낙연에게 오차범위 바깥으로 크게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은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이재명 지사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는 홍준표, 윤석열 두 사람이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에게 다 이기는 걸로 나온다 이겁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홍준표 씨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 상황이 생각납니다. 그때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한나라당 안에서 대통령 경선을 치열하게 치렀습니다. 그쪽으로 뉴스의 초점이 몰렸습니다. 그때도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이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기는 사람이 거의 자동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아주 그 경선이 한나라당 경선이 사실은 대통령을 결정하는 싸움이었는데 이게 너무 치열하게 하다가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의 감정적 앙금이 생겼습니다. 그 뒤에 이게 봉합되지 않고 결국은 탄핵 사태로 가는 중요한 원인 하나였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안에서의 경선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관심을 끄는 건 좋은데 한 사람이 결정된 이후에 어느 정도 단결을 이룰 것이냐 하는 게 아주 미지수입니다. 우선 이 여론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뉴데일리와 시사경남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PNR에서 조사를 한 건데 23일 하루 동안 전국 유권자 1059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게 양자 대결입니다. 요새 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이재명 양자 대결에서 윤 후보는 42.6%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31.5%를 기록해가지고 두 후보의 격차는 11.1%였습니다. 11.1%포인트입니다. 이건 표로 환산하면 500만 표 차이 이상입니다.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지난 10일 조사에서는 이 차이가 그때도 윤석열이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그 차이가 5.6%포인트였는데 한 2주 사이에 5.6이 11.1로 거의 2배 정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이낙연 양자 대결에서는 윤석열 46%, 이낙연 27.3%로 그 차이가 18.7%포인트로 더 커졌습니다. 지난 조사 때 두 후보의 격차는 12.1%였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 양자 대결의 경우에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윤석열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윤석열 46.9, 이재명 25.6,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연고를 가진 경기 인천에서도
윤석열 40.4, 이재명 35.3이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윤석열 53.9, 이재명 19.6, 부산, 울산, 경남 역시 윤석열 44.4, 그리고 이재명 27.3, 강원, 제주에서는 윤석열 51.4, 이재명 29.1, 대전, 세종, 충남북에서는 윤석열 46.1, 이재명 31.0, 광주, 전남북에서는 이재명 54.4, 50.4, 윤석열 19.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도 20대에서는 윤석열 29.4, 이재명 26.8, 30대에서는 윤석열 38.3, 이재명 27.9, 그러나 40대에서는 윤석열 32, 이재명 45로 이재명이 크게 앞섭니다. 50대에서는 윤석열 44.9, 이재명 36.7, 60대에서는 윤석열 59.9, 이재명 23.3%, 70세 이상에서는 윤석열 56.2, 이재명 25.1, 40대를 제외한, 그리고 전라도를 제외한 전 연령층과 전 지역에서 윤석열이 앞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가상양자 대결에서 다 이긴 걸로 나오는데 차이가 좀 근소합니다. 홍준표 이재명 양자 대결에서는 홍준표 33.7, 이재명 33.3, 이걸 막 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이낙연 양자 대결에서는 홍준표 38.5, 이낙연 27.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보면은 윤석열의 경쟁력이 홍준표 경쟁력보다 항상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요게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의 경선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낼 건지는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 당원들 상대로 하면은 압도적으로 홍준표를 앞섭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앞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결선에서는 어떻게 배분이 되느냐 하면은 국민의힘 당원 50%, 여론조사 5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공식을 적용하면은 당원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이 결선에서 홍준표를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추석을 전후한 여론조사가 이렇게 반전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이른바 고발사주 선동이 상당히 강하게 제기되다가 이게 느닷없이 박지원 게이트로 변질되더니 여기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는 핵폭탄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황이 바뀐 겁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코로나로 몰린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었어요.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것은 역시 언론의 보도입니다. 언론의 특종 경쟁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뉴데일리와 시사경남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PNR이 조사한 항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한 특검 또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61.3%, 필요 없다가 28.9%, 잘 모르겠다 무응답은 9.8%. 그러니까 2대1로 의혹이 있으니까 국정조사 특검 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이거죠. 그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 중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냐라고 물었어요.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답한 사람은 24.1,
특혜 의혹 사업이라는 답변은 56.8, 압도적으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잘 모르는 무응답은 19.2.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물으니까 검찰과 야당이 결탁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38.7. 그게 아니고 야당 대선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 공작이다. 40.1. 근소한 차이로 정치 공작이라는 답이 많았습니다. 요게 요 두 사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바로 이재명 지지율 하락, 윤석열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